안녕하세요, 유튜버 오분서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저자가 10가지 테마와 주목할 만한 투자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목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장 새 시대 새로운 블루칩에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재택근무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이고 꼭 필요할 때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서울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쾌적하고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인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곳으로 김포 신도시 일대와 부천 옥길지구, 남양주 다산지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것이 정말 탈서울 현상을 가속화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분야별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출퇴근 외에도 각종 인프라라든지 게다가 1, 2인 가구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쾌적한 주거 환경과 교육적인 측면에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 언급된 저평가 단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면적을 원한다 해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세대원의 축소로 49제곱미터와 74제곱미터 같은 새로운 면적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더욱 쾌적하고 이왕이면 개인적인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1,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구조를 찾는 사람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요 평형대로 인기가 있던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외에도 1인 가구의 경우 더 공간이 세분화되어 있고 넓은 구조로 느낄 수 있는 49제곱미터와 아이를 한 명 키우거나 2인 가구에서 더 넓은 공간을 원하는 가구에 적당한 74제곱미터의 구조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적 대비 매매가가 앞서 얘기한 49제곱미터나 74제곱미터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낯선 면적의 단지들로 광명 뉴타운과 인천 주안 4구역, 그리고 수원 8달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축과 구축 아파트, 그 격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으로 평면의 변화와 바로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평면의 변화는 앞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면적을 원한다는 것에 요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기존 구축 59제곱미터의 경우 방 2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같은 평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모두 방 3개에 화장실 2개라는 것이죠. 이건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아무리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면적은 59제곱미터만 돼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역시 늘어날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차장인데 구축 아파트의 상당수는 이미 엄청난 주차 경쟁을 겪고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물론 한 가구에서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가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이야말로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바꿀 수 없는 구축 아파트의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의 지하 주차장 여부 역시 그 차이를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택배 물량에 따른 무인 택배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공동 활용 공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분들이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격차를 더 벌이는 부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주목할 만한 신축 아파트로서 서울 성북구 일대와 서울 동대문구 일대,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원주택의 달라질 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점점 더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의 일상으로 업무까지 집에서 해야 함에 따라서 좀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전원주택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명 집 예능이라고 해서 구해줘 홈즈, 홈드렐라, 신박한 정리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집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와 다양한 요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원주택은 공급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허가가 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성 문제도 있고 거래 자체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또한 부동산의 여러 대상 중에서도 단독주택은 감가상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 많은 이에게 이미 알려진 지역이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거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곳, 또 이미 교통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인식 가운데 아직까지 멀다고 느껴지는 곳, 이런 곳들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일단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접근하되 덤으로 초과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전원주택지로 강화도 길상면, 양평 서정면, 광주 오포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언급했던 세 지역에 주목할 만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갈 데 없는 돈이 몰려가는 곳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리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다만 결국에 투자처로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수요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리츠라고 하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동안 제대로 된 수익을 안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리츠의 기반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수익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부동산 수익은 임대 수익인데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장래에 희망적으로 무언가 있을 것, 바로 성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해외 리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데 한두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된 것들이 아니고 대다수 해외 리츠는 수백 수천 개의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데다가 역사 또한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리츠의 고유 장점인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환금성을 모조리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좋은 해외 리츠를 그동안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일명 깜깜이 투자라고 해서 막상 하려고 해도 정보와 시세를 볼 수가 없고 거래도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이 뜨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정보나 시세를 알 수 있는 플랫폼이나 경로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리츠에 주목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외 리츠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유심히 봐야 할 성장성의 측면에서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리츠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해외 리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프롤로지스인데 이것은 전 세계 물류센터에만 투자한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임차인이 아마존이라고 하네요. 프롤로지스는 전 세계 물류센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사무용 빌딩을 사거나 땅을 사서 아파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을 사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류센터가 성장성이 있을까? 얼마나 간단한가?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주목할 만한 해외 리츠로서 아까 언급했던 물류센터에만 투자하는 프롤로지스, 그리고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타워를 세워주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아메리칸 타워, 마지막으로 냉동 냉장 창고를 가지고 있고 이를 임대해주는 저온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아메리콜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의 일반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집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각 테마마다 예상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직접적인 투자를 바로 알아본다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훑어보신다 생각하시고 언급된 저평가 지역들이나 주목할 만한 지역들,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로서 리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서점이었습니다.